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배 지분 순이익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기에 이게 도표하고 그림만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설명 들었기 때문에. 네, 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나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룹이에요, 그룹. 가나전자, 뭐 삼성그룹 하듯이 가나그룹이 있어요. 이 가나그룹에는 가나전자가 있고요. 가나자동차가 있고 가나쇼핑이 있고 가나인베스트가 있습니다. 가나전자는 가나자동차의 지분율을 70% 갖고 있고요. 가나쇼핑에 대해서는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인베스트에 대해서는 5% 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나전자하고 가나자동차는 어떤 관계죠? 종속기업 관계죠. 50% 이상이니까. 50% 이상이니까 종속기업 관계고, 가나전자하고 가나쇼핑하고는 어떤 관계죠? 관계기업 관계. 30%니까. 20에서 50%는 관계기업. 그리고 가나인베스트는 5% 갖고 있으니까 투자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이거 공부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요 각각의 회사들이 이익을 냈어요. 가나전자는 10억의 이익을 냈고요. 가나자동차는 5억의 이익을 냈고, 가나쇼핑은 5억의 이익, 가나인베스트는 2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가나전자의 그 연결, 요거는 가나전자 연결 순이익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여기다 이거 써야 되겠다.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네. 여기 보게 되면 가나전자 여기가 지배기업이잖아요.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이 이익이 다 표시가 되어 되잖아요. 그래서 10억 가나전자에 10억, 가나자동차에 5억, 가나쇼핑은 지분법에 의해서 그쵸? 30%니까 5억 곱하기 0.3 하게 되면은 1.5억. 그래서 가나전자 연결 순이익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 더 해볼까요? 10억 더하기 5억 더하기 1.5억은 16.5억이죠. 이 가나전자 연결 재무제표의 순이익이 16.5억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순이익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순이익으로 16.5.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어차피 여기 하나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 연결 재무제표에 가나그룹에 연결 16.5억이 표시가 돼요. 당기 순이익에.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가나전자도 그냥 5억 그대로 갖고 오고. 왜냐면 이거는 종속기업이니까 그대로 매핑 시켜주잖아요. 가나쇼핑도 근데 가나쇼핑은 어떻게 왜 0.3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에도 배우셨고 저번 시간에도 배우셨는데 관계 기업과는 모든 걸 다 매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순이익에 대해서만 지분법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가나자동차는 5억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가나쇼핑은 이 지분법 0.3을 이렇게 해가지고 1.5억이 되느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가나자동차도
저거 지분법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을 갖고 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매핑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가나자동차는 다 매핑을 시켜줘요. 다 매핑을. 이건 종속기업이니까 다 매핑을 시켜주고. 근데 가나쇼핑은 관계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해서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순이익을 갖고 올 적에 지분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30% 지분이니까 35억을 가나쇼핑에서 5억을 벌었으면 1.5억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분이 30%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종속기업에서는 5억을 갖고 왔는데 왜 1.5억을 갖고 왔냐?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은 다 매핑을 시켜준 거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산, 부채, 자본, 이익 모두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계기업은 그냥 지분, 순이익의 지분법으로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는 뭐 10억, 여기 왜 5억만 갖고 와? 여기도 뭐 지분법에 의해서 그렇게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분법은 나중에 할게요. 지분법이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나 연결 재무제표에는 총 이익이 이게 다 더해진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하니까 16.5억이었죠. 그게 다 더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왜 그러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가나전자의 지배 주주 순이익하고요. 가나전자의 비지배 주주 순이익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지분법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은 게 아니라 총 수익만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16.5억이었는데 이 가나전자 주주 지배주주 순이익에서는 70%를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3.5억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비지배 지분 그리고 여기서 3.5만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연결로 해서 연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 이 지배 수익은 그 중에서 지배 주주의 수익이고 비지배 수익은 비지배 수익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이건 총수익인 거고 이 총수익을 나눠서 지배 주주 순이익과 비지배 주주 순이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걸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뭐 곱셈 하는 게 더하기 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 보실 때 이게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개념이 안 잡히면은 안 되는 거죠. 뭐 곱셈을 어렵서 하니까 덧셈을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건 총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총수익. 네, 총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나전자의 지배주주 순이익이잖아. 아까 그 보여드렸잖아요. 지배주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니까 당연히 여기 가나전자는 가나자동차 지분율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억에다가 70%만큼만 가져오면 돼요. 그 지배주주 순이익은 3.5억 원이에요. 3.5억. 70%니까 3.5억 원. 그리고 1.5억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가나전자 지배주주의 순이익은
계산기로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16.5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클리어하고 10억 더하기 3.5억 더하기 1.5억 그건 15억이 나오네. 그러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네, 요거는 15억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드릴까요? 약간 구분할 수 있게끔. 여기 16.5억 있고 네, 16.5억 그리고 방금 계산한 것은 네 15억이었죠. 15억 네 15억이고 네 여기는 네 16억 더하니까 여기는 15억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니 네 여기까지는 이제 지배주주의 순이익이에요. 총 수익이 16.5억인데 그때 거기 안에서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15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지배 여기 가나전자의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비지배주주 순이익이니까 비지배는 가나자동차 거잖아요. 가나자동차는 네 나머지겠죠. 이 70에 30%만 갖고 있는 거니까 5억에다가 0.3을 곱하면 1.5억이겠죠. 1.5억. 그러면은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어차피 비지배 주주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의 순이익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지. 1.5억. 그러면 여기는 가나전자의 연결 총 순이익이 나눈 거고, 예. 연결 총수익이라는 게 참 웃기긴 한데 그냥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러겠다. 연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하겠네요. 굳이 총이라는 단어 쓸 필요 없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전자의 연결 순이익은 16.5억이 됐어요. 거기에서 가나전자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15억이 됐고 비지배주주의 순이익은 1.5억이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총 여기 연결 순이익이 16억이 됐잖아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15억이 됐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1.5억이 됐잖아요. 15억 더하기 1.5억 해보세요. 그러면 16.5억이 되죠. 네, 연결 순이익에 반영되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가 어디에서 해당되냐 하면은 뭐 재무제표 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이게 총수익이에요. 총수익. 이게 연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지배 주주 순이익이 이게 따로 있고 비지배 주주 순이익이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저걸 가능하다면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지금은 저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에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재무제표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구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개념을. 처음이시기 때문에 참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한 거를 이거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약간 개념 잡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되게 설명을 장황하게 한 거지.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근데 개념이 잡히시게 되면 금방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이제 지배 주주가 있어, 지배 기업, 지배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 그냥 간단하게 자본이 1000이 있고 현금이 1000억이라 합시다. 단위는. 근데 너무 억이라는 단어 쓰면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네. 1000억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래 편하게. 그냥 자본 1000 있고 현금이 1000이 있어요. 간단하게 너무 뭐 억이라는 단어 쓰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본이 1000이 있고 현금이 1000원 있어요. 이 회사가 출자를 해요. 출자.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300 현금 300 갖고서 현금 700은 그냥 놔두고 300 갖고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0짜리 회사가 만들어지겠죠. 300짜리 회사가 만들어지겠죠. 300짜리 회사. 그러면 이 원래 700에서 300 있잖아요. 현금에 1000이 있었으니까 300 갖다가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종속 회사를 만든 거죠. 종속 회사를 만든 거야. 출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본이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은 300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700하고 현금 300 갖다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이 뭐가 되겠어요? 현금이 주식이 되겠죠. 이 종속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니까. 300만 원, 300을 300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이 주식으로 변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출자 전환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런 회사, 이런 종속 회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관계회사, 종속회사. 그냥 종속회사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종속회사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재무제표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나의 회사가 탄생됐네요. 현금 300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 현금은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있어. 이렇게 탄생한 현금 300이고 자본이 300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요 회사에 대해서 이 이렇게 요 회사 그러면 안 되겠다. 단어 좀 약간 그러니까 B라는 종속회사라고 딱 명칭을 지어줄게요. B라는 종속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렇게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졌죠. 자본이 300이고 현금이 300인 회사. 요 회사가 요거는 또 지배회사. 네. 이해가 되시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B회사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본이 300이고 현금이 300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이 B회사가요.
다른 D 회사, 다른 D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어. 현금이 300이었는데 200을 투자를 받았어. 200을. 200을 투자 받았어. D라는 회사로부터. D라는 회사로부터 200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을 받게 되면 여기 200을 받았어. 그래서 200을 받게 되면 300 더하기 200이면은 500이 되겠죠. 현금이 500이 쌓였어요. 그러면 자본은 200이 더 추가되겠죠. 자본은 200이 추가되겠지. 그렇죠. 요 자본은 다른 회사라기보다는 투자자, 다른 투자자로부터 200에 대해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200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 B라는 회사가 자본이 300이고 현금이 300인 회사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200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플러스 200이 투자를 들어갔으니까 그럼 현금이 5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이 200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B회사는 B회사만의 어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러면 A회사와 B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죠? A회사와 A회사의 A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A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그러면 요 200이 자본 200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본 200이 이렇게 들어오고 현금이 원래는 여기 300이었잖아요. 300. 300이었는데 이거 300이었죠. 근데 현금이 늘어나 500으로. 그렇죠. 자본이 늘어나니까 여기에서도 받은 게 있으니까 매핑을 해주니까 500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원래는 봐봐요. 여기는 700, 3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00을 B회사가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 B회사 종속회사의 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매핑을 시켜줘요. 매핑을 시켜주니까 여기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본이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이잖아. 원래는 여기서 자본이 1000이었는데 이 투자 받은 것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현금도 300이었잖아요. 700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고. 500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이 종속회사가 200을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매핑을 시켜줘요. A 회사 연결 재무제표는. 그러면 500, 300에서 300 더하기 뭐예요? 200이 되겠지. 이 200은 뭐예요? 종속회사 200이라니까요. 그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700, 현금 500. 그러면은 12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본 1000, 자본 200, 1200이 되는 거지.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비종속회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걸 A하고 A에다가 연결재무제표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이 됐죠. 이렇게 매핑이 됐어요. 매핑이 됐죠. 그럼 이 A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1000 되는데 B 회사 거까지 다 가져와서 1000이 아니라 1200이 돼버렸어. 규모가 커졌죠. B 회사를 키우니까 B 회사가 자체적으로 컸어. B 회사가 자체로 커가지고 A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도움을 준 거지. 자산의 규모가 더 커진 거지. 근데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자본은 A 건은 아니잖아.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은 거지. A 건은 아니지. 단지 냉정하게 보게 되면 A의 그 별도는 아니지. A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누구로 표시를 해주냐면 B 지배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B 지배 지분 거라고 표시를 해줘. 그래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지배 지분 이 자본을 비지배 지분 200이라고 씁니다. 왜? 이거는 매핑을 시켜주긴 했죠. A 지배 회사에 대한 연계재무제표를 종속 회사의 것을 갖고 와서 매핑을 시켜주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자본은 비지배 지분 자본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긴 하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낯설어서 그러실 건데 그냥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요거를 그냥 그 대신 현금이 늘어나긴 늘어났지. 근데 요거를 이제 비지배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이건 지배 지분권은 아니잖아. 요 자본 200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다 매핑을 시켜준다는 거죠. 다 연결을 시켜준 거지. 다 연결을 시켜줘. 만약에 이 B라는 회사가 종속 회사가 아니야. 종속 회사가 아니고 관계 회사다. 그러면 이렇게 매핑을 안 시켜주지. 순이익만 가져오는 거지. 근데 이거 종속 회사이기 때문에 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규모가. 그래서 여기 가나전자의 그 연결 순이익에는 16.5억이 되는 거고, 가나전자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만, 네, 여기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표시가 되는 거지. 요만큼만,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만 표시되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만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요 아래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회계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작성하는 건 아닌데 이런 관계를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긴 하지. 아, 그 재무제표 보시고 아, 이게 어떻게 매핑이 되는 건지. 어렵진 않지 않나요? 근데 약간 그 낯설긴 하실 거야. 설명을 제가 천천히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건데, 그러니까 매핑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핑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어렵긴 하시죠. 이거 헷갈리시죠? 요 부분. 근데 여기에서 그 200이란 것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은 거거든.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A에서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 A에서 투자한 거는 300만 투자한 거잖아, 그죠? A에서 투자한 건 300인 거고, 이건 다른 데서 갖고 오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거냐면 종속회사 거라는 거지. 이 200은 종속회사 거. 원래는 종속회사. 그러다 보니까 비지배 지분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 순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 지배지분 순이익하고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다 더해서 연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계산하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매핑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요 A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자본이 1000이고 현금이 1000이었어요. 1000이었는데 네, 여기서 현금 700은 놔두고 현금 300 갖다가 B라는 회사를 출자를 해가지고 B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본이 300이고 현금은 300이에요. 그럼 현금 300 갖다가 출자를 했으니까 그 주식 300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A 재무제표가 있고 B라는 종속회사가 있어요. 이 B라는 종속회사가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현금 200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 500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지배회사하고 B 지배회사의 이런 B 지배회사에 변경된 이 부분하고 A 지배의 이 재무제표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요. 매핑을 시켜주려고 해요. 그러면 B 지배 B 종속회사의 것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 생긴 게 200이잖아요. 자본 200인 거고 현금도 네 300, 500으로 늘어나잖아요. 200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늘어났을까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현금 700이고 현금 500이 되겠죠. 네. A 지배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그리고 이 지분은 200은 누구 거죠? 이 B 종속회사의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본을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서 자본 200으로 써놨는데 그거를 B 지배 지분이라고 쓴다는 거죠. B 지배 지분 200이라고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딱 만들어진 거지.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가 매핑이 돼가지고 이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가 탄생이 되는 거죠. 연결 재무제표가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약간 낯설긴 한데 계속 낯설다면 이거 설명해 드릴까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요 개념만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실전학습이거든요. 실전학습은 쉽죠. 어차피 뭐 결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한 거니까 실전학습은 되게 쉬울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 정도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